마이크로소프트, 정말 거대한 소프트웨어 제국이죠. 그런데 이 제국에 매크로하드라는 누가 봐도 장난 같은 이름으로 도전장이 날아왔습니다. 이게 그냥 웃고 넘길 일일까요? 아니면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이 모든 이야기가 어디서 시작됐냐면요. 솔직히 진짜 웃긴 아주 최근 소식 하나 때문입니다. 레딧이라는 커뮤니티에서 한 사용자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혹시 농담을 이해 못한 분들을 위해 말하자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반대말입니다. 바로 이거죠. 이 매크로하드라는 이름 때문에 기술 커뮤니티가 한바탕 난리가 났던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인터넷에서 떠도는 밈 같은 게 아니었어요. 일론 머스크의 AI 회사 XAI가 진짜로 매크로하드라는 이름을 상표로 출원 신청을 한 겁니다. 농담이 현실이 되려는 순간이었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확 커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이게 그냥 일론 머스크의 짓궂은 장난일까요? 아니면 정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한 기업에 도전할 수 있다는 어떤 신호 같은 걸까요? 오늘 우리가 파고들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요. 먼저 상대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야겠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지금의 제국을 건설했는지 그 시작부터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 보시면 1975년에 빌 게이츠랑 폴 앨런이 시작했잖아요. 그러다가 85년에 윈도우가 나오면서 완전히 게임이 바뀌었죠. 2001년에는 엑스박스로 게임 시장에 뛰어들었고 2014년부터는 사티아 나델라 CEO가 클라우드 쪽으로 방향을 확 틀면서 지금의 마이크로소프트가 된 겁니다. 정말 엄청난 역사죠. 자, 그럼 이렇게 성공한 비결이 뭘까요? 마이크로소프트를 지금의 위치에 올려놓은 그 핵심 전략, 그걸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모든 회사의 전략을 이해하려면 가치 제한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해요.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 제품 쓰면 당신한테 이런 좋은 점이 있어요 하고 약속하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치 제한은 정말 여러 가지예요.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들한테는 컴퓨터나 엑스박스 같은 제품을 팔고 또 개발자들한테는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판을 깔아주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기업들한테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어서 제공한다는 겁니다. 스카이프 같은 걸 매일 쓰게 만들면서 말이죠. 이 표를 보면 더 명확해져요. 목표는 거창하죠? 모든 사람이 더 많은 걸 성취하게 돕는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개인, 기업, 정부, 그냥 시장 전체를 상대로 장사하는 겁니다. 그들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어버리는 통합 생태계와 클라우드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힘이죠. 네, 방금 말씀드린 그 생태계, 이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요새를 만든 비결입니다. 이 분석 자료를 한번 보세요. 되게 흥미로운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마존, 구글이랑 딱 같은 그룹에 묶여 있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쟁자는 그냥 오피스 프로그램 만드는 회사나 게임기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경쟁자는 자기들처럼 모든 걸 다 하는 거대 플랫폼 기업들 뿐이라는 거죠. 바로 그래서 생태계 잠금 효과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건데요. 윈도우를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오피스를 쓰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를 쓰게 되는, 한번 발을 들이면 빠져나가기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락인 시키는 거죠. 그럼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이런 강점이 얼마나 오래 갈까? 이걸 분석하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가 있는데 바로 VRIO 프레임워크라는 겁니다. 어떤 강점이 진재배기인지 그냥 반짝하고 말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프레임워크로 마이크로소프트를 보니까 정말 막강한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 365. 이건 그냥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회사 전체의 업무 방식 자체라서 다른 걸로 바꾸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애저 클라우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깊숙이 통합돼 있어서 빼내기가 힘들고요. 윈도우는 말할 것도 없고 수십 년간 쌓아온 기업 시장에서의 신뢰? 이건 진짜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따라할 수 없는 자산인 거죠. 한 연구 논문에서 딱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생태계는 서로를 강화시키면서 고객들이 미래에도 계속 자기네 제품을 사도록 꽉 붙잡아 둔다. 정말 핵심을 정확히 짚었죠?
이게 다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전략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봤으니 이제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보죠. 바로 매크로 하드 말입니다. 이 둘을 비교해보면 정말 재밌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인간을 위한 도구들의 제국을 만들었죠. 우리가 쓰는 소프트웨어, 서비스, 전부요. 그런데 매크로하드가 상징하는 건 완전히 다른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아니라 AI들이 자기들끼리 협력해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회사라는 거죠. 패러다임 자체가 다른 겁니다. 하지만 물론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겠죠. 레딧의 어떤 사용자가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했어요. AI가 아무리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어도 기업들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따로 있다는 거죠. 바로 보안, 규정 준수, 그리고 안정성. 이건 수십 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가 쌓아온 철옹성 같은 건데 이걸 AI가 하루아침에 따라잡기는 정말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오게 돼요. 이 매크로하드라는 이름, 그냥 재밌는 농담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까요? 어쩌면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기업에게 진짜 위협은 제2의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진짜 위협은 경쟁 회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방식, 그 자체의 변화일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이 하는 AI가 창조의 주체가 되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 바로 그게 진짜 위협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